안녕하세요. 카이맥스 이성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햄코 로봇에 있는 두 가지의 모터, 두 가지 DC 모터를 활용해서 두 바퀴를 따로따로 제어하여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로봇을 두 가지 바퀴를 직진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로봇을 후진하게도 만들 수 있죠. 또한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3가지로 규정되는데, 크게 제자리에서 로봇의 중심을 돌고서 도는 방법, 이걸 스핀이라고 하고요. 또한 한쪽 바퀴를 축으로 회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제자리에서 회전하지만 방법이 틀리겠죠. 이런 한쪽 바퀴를 축으로 해서 도는 방법을 피보턴이라고 해요. 이렇게 제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처럼 어때요? 크게 회전하는 경우도 때론 필요하겠죠. 그런 라운드 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서 실습 예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로봇의 두 가지 모터를, 두 가지 바퀴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제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각각의 모터를, 각각의 바퀴를 두 명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명의 친구가 나와서 이 친구가 앞으로 직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친구가 서로 둘 다 속도를 맞춰야 되겠죠. 속도를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두 친구가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이동하게 되면 직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후진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친구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두 친구는 서로 같은 방향이어야 되겠죠. 같은 방향이고 속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친구가 같이 맞춰야지 정확하게 후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햄코 로봇도 이 두 가지의 바퀴를 각각 속도를 제어할 건데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해야 할 때만 직진과 후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햄코는 각각의 모터 속도를 방향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속도도 따로따로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속도를 따로따로 제어하고 방향을 따로따로 제어함으로 인해서 회전하는 방법, 그 3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친구가 나왔을 때 서로 같은 방향일 때는 직진하는 걸 살펴봤는데 서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뒤에 있는 친구 또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따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둘이 몸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방향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리에서 회전하게끔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봇도 양쪽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쪽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고 이쪽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회전할 때는 이 중심을 갖고서 회전하는 스핀턴이 되는 거고요. 또한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친구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는 친구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만 움직이는 친구가 끌고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콤파스처럼 한쪽 바퀴를 축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 바퀴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쪽 회전하지 않는 바퀴를 축으로 계속 회전하는 형태의 피보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친구가 어떤 방향이냐, 어떤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것들이 틀려지지만 마지막으로 크게 라운드 턴하는 것도 살펴볼게요. 자, 두 친구가 어떻게 방향을 서야 될까요? 라운드 턴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될까요? 같은 방향이어야 될까요? 반대 방향일 땐 어떻게 됐어요? 제자리에서 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같은 방향인데 같은 방향일 때 어때요? 둘이 속도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은 속도면 어떻게 될까요? 직진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후진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번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야 돼요. 선생님이 이 두 친구가 어깨동무하고 가고 있는데 한 친구를 세게 밀었어요. 왼쪽에 있는 친구를 세게 밀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둘이 오른쪽으로 휘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친구가 가고 있는데 선생님 오른손으로 세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세게 밀렸으니까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니까 바퀴 속도가 빠른 쪽이 빠르지 않은 쪽으로 휘어지는 라운드 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속도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급하게 회전되고 두 속도가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크게 거의 직선처럼 큰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제들은 실제로 이 햄코를 실제로 코딩하면서 실습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쪽 DC 모터에 대해서 방향 전환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실습으로 그것들을 예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스를 위해서 엔트리를 로봇 코딩을 활용해서 엔트리를 작동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하드웨어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확인할 거는 어제는 우리가 어떤 블록 썼어요? 앞으로, 지난 시간에는 뒤로, 왼쪽으로 이런 블록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걸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왼쪽, 오른쪽 바퀴 정하기, 이 바퀴 정하기를 이용해서 움직일 거예요. 자, 보는 바와 같이 양쪽 바퀴 속도를 30이라는 곳에 숫자를 써오면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그래서 100이라는 거는 얘가 낼 수 있는 바퀴가 모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0보다 더 큰 숫자를 써도 100으로 인식하고 100만큼의 속도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0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정지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모터가 앞으로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양쪽,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양쪽 바퀴를 각각 속도를 제어하여서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 볼 것은 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것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앞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가는지 볼까요? 어떻게 갈까요? 계속 가네요. 자, 정지하게 하고요. 자, 얘는 왼쪽 바퀴 30, 오른쪽 바퀴 30으로 가라, 출발하는 명령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제 활용했던 명령은 앞으로 1초 이동하기였죠.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만큼만 가라는 거를 얘한테 명령을 줬지만 지금은 어때요? 얼마만큼만 가라고 명령을 줬어요? 아니죠. 그냥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준 것과 똑같죠. 그냥 앞으로 가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멈추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니까 멈추질 않겠죠. 그래서 우리 얘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좀만 더 밑으로 보시면 정지하기 있어요. 정지하기. 그래서 이 정지하기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 정지해. 그랬으니까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연속해서 붙여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안 움직이게 되죠? 그쵸? 자, 왜 안 움직일까요?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정지하기 명령을 들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LED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LED를 켜! 그랬는데 LED를 끄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켜지자마자 바로 꺼지는 깜빡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얘도 앞으로 가! 그러는데 명령을 듣고 바로 정지해! 라는 명령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LED를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LED를 했던 것처럼 중간에 자, 기다리기를 넣어주면, 자, 얘를 1초로 바꿔주고 기다리기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 라는 명령을 듣고 1초 동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정지해! 라는 명령을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1초만 이동하고 멈추게 되겠죠?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앞으로 1초만 갔다가 멈추는 현상.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61페이지에 있는 탐험 두 걸음처럼 앞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돌아서 돌아오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자리를 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 선생님이 제자리에서 도는 건 두 가지를 가르쳐줬죠. 하나는 중심을 도는 스핀턴, 몸통의 중심을 도는 스핀턴, 서로 방향이 바퀴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몸통이 도는 스핀턴이 있는가 하면 한쪽 바퀴를 축으로, 한쪽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쪽 바퀴가 움직여서 하는 피보턴이 있죠. 자, 그 피보턴도 있고. 자, 그래서 피보턴을 쓰던 스핀턴을 쓰던 상관없어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앞으로 가는 것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가는 거. 그래서 나는 책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여기서 책상에서 하지만 종이를 놔두고서 출발점과 반환점을 표시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대로 움직여 볼게요. 자, 나는 여기서 4초를 앞으로 갈 거예요. 4초 앞으로 가서 뭘 해야 될까요? 하드웨어에서 4초 앞으로 갔으니까 제자리에서 돌아야 되겠죠. 스핀턴을 이용해서 선생님 돌아볼게요. 한쪽 바퀴가 마이너스고 또 반대쪽 바퀴가 플러스인.
상태로 돌고 얼마나 돌아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돌면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선생님은 1.7초 한번 해볼까요? 1.7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았어요. 돌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뭘 해야지 돼요? 계속 돌면 안 되죠? 돌고 나서 다시 출발하라고 명령해 줘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가. 우리가 4초 동안 앞으로 갔으니까 돌아오는 기간도 몇 초를 줘야 될까요? 4초. 자, 여기서 코딩을 끝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초 기다리게 주긴 했지만 그 다음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명령이 없으니까 얘는 멈추라는 명령을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가는 거예요. 4초를 기다리긴 했지만. 그래서 마무리는 꼭 정지하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출발해서 회전하고 다시 제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또한 출발점과 반환점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 그거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기다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나하나씩 기입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제자리를 도는 방법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실습해 봤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뭐 있어요? 회전하는 방법 중에 라운드 턴. 크게 도는 게 있었죠. 크게 도는 거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종이컵을 준비했고요. 이 종이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크게 도는 걸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회전할 때는 어때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가 서로 달라야지 돼요. 방향은 같지만.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80.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가 몇 초 동안 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책정해 봐야 되겠죠? 선생님은 7.5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 끝나면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돌았으면 멈춰 해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종이컵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제자리 와서 멈추는 형태의 움직임이 완성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에 성공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바꿔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크게 돌 수도 있고요. 숫자 간격이 너무 적게 나면 거의 직진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도 찾으면서 맞춰서 회전하는 것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제자리에서 도는 것과 앞으로 갔다가 반환해서 도는 것들을 한꺼번에 연습을 하면 뭘 해볼 수 있냐면 이런 장애물들을 앞에 놔두고 출발점에서 출발한 다음에 이 장애물을 회전해서 라운드 턴으로 돌고 나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도 경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과 같이 그런 경주를 해보면 우리 운동회 때 달리기 연습하는 거, 장애물 경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햄코 로봇으로도 장애물 경주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많이 연습해 보고요. 중간중간에 회전하는 거나 LED 아니면 소리 나는 것들을 넣어서 더 다양한 미션을 통해서 더 재미난 경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경주 했으면 다음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얘를 코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로봇을 제어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사용했으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 뭐를 했냐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했는데 시작하는 방법을 키보드로 눌렀을 때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들어가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주시고 키보드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4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건데 자, 여기는 키보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 나오고요. 이때 내가 여기서 그림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키보드를 누르면 방향이 바뀌고요. 원하는 키보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또 그 다음에 누르고 왼쪽 누르고 오른쪽. 자, 이런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쪽과 아래쪽은 어때요? 방향 전환하는 거
간단하죠, 그쵸? 우리 왼쪽 바퀴 자, 오른쪽 바퀴 30으로 정하기를 하는 건데 위쪽과 아래쪽은 어때요? 이쪽은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그래서 직진하게 될 거고요. 얘는 어때요? 후진할 건데 후진하는 경우도 어때요? 같은 속도, 같은 방향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직진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되는 것이고,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제자리에서 회전할 거예요.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 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요? 자, 왼쪽 화살표는 내가 왼쪽으로 회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왼쪽으로 회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바퀴가 움직여야 될까요? 안 움직여야 될까요?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른쪽 바퀴가 움직여서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면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바퀴에서는 오른쪽 화살표에서는 오른쪽 바퀴를 0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프로그램 한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키보드를 누르면 얘가 키보드의 방향대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누른다고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기를 먼저 누르고 난 다음에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위에 화살표는 직진, 뒤에 화살표는 후진, 왼쪽, 오른쪽, 직진, 후진. 정지하기를 누르면 이걸 멈출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책에는 정지하기가 다 들어가 있죠. 요 위에. 그렇죠? 정지하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앞에서 무슨 이벤트를 했던 무슨 방향으로 전환됐던 그건 멈추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라고 하기 위해서 위에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실제로 실행되는 건 똑같겠지만 위에 있는 것들을 멈춰줬으니까 더 정확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는 어때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을 때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처럼 얘도 왼쪽 오른쪽에 LED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LED를 양쪽으로 켜줬다 꺼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LED를 이용해서 자, 왼쪽은 왼쪽이니까 왼쪽 LED 켜, 오른쪽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LED 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왼쪽 LED가 잘 켜질 거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오른쪽 LED가 잘 켜질 거예요. 그런데 꺼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켜져 있는 상태로 한번 누르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를 꺼줘야 돼요. 언제 꺼줘야 되냐면 우리 정지하기 넣었던 것처럼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면 앞에 있는 것들 일단은 다 꺼주고, 그렇죠? 양쪽에 있는 거 다 꺼주고 내가 원하는 LED를 켜줘 라고 해주기 위해서 먼저 꺼주는 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LED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에서 어떤 LED가 켜져 있든 상관없이 LED를 끄고 나서 내가 원하는 LED를 켤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LED가 자, 시작하고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 LED가 켜져 있는 거 보이죠? 그쵸? 반대쪽 누르면 반대로 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제어할 수 있는 것들 해보면 돼요. 바퀴 속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S자나 Z자 코스가 있을 거예요. S자나 Z자 코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코딩한 것들을 지금 코딩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위에다가 햄코를 올려놓고 내가 이 코스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운전하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방향 전환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친구와 같이 장애물, 페이지 7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장애물도 움직여보고 여러 가지 기찻길 같은 것도 만들어봐서 다양하게 움직여보면 훨씬 더 재밌게 실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방향키로 이 햄코를 조종하는 걸 살펴봤다면 햄코를 조종하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축구하는 것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햄코 로봇을 이용해서 축구 경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걷는 거 연습, 뛰는 거 연습하고 난 다음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공을 차고 노는 것처럼 이 햄코로도 움직이는 것들을 해봤으니까 축구 경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소품이 필요한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미로판을 준비했고요. 미로판이 없는 친구들은 그와 상관없이 이런 판이나 장애물을 이용해서 축구장 같은 효과를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종이 뒤에 있는 교재 뒤에 있는 이런 활동지들을 이용해서 유니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햄코를 갖다 놓고 햄코를 놓고 거기에 유니폼을 입혀주고 거기에 축구공을 넣어주면 어때요? 유니폼 입고 축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가 되겠죠. 자, 기본적인 코딩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얘가 움직이기만 하고 어때요? 아까는 멈추는 경우가 없었죠. 운동 경기를 할 때는 멈춰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멈추는 것들 하나만 만들어주고요. 어떤 때 멈출 거냐면 자, 무슨 키를 눌렀을 때 멈추면 좋을까요? 선생님 스페이스바로 할게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멈출 거예요.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지하기를 그냥 넣어주면 간단하게 코딩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하기, 시작하기 누르고 실행하게 되면 내가 키보드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어때요? 다양한 게 공을 몰고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멈추고. 자, 우리가 처음에 운동 경기를 할 때 축구 대표 선수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드리블을 하면서 몸을 풀죠. 그렇죠? 축구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도 드리블을 하면서 축구의 스킬들이 익혀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햄코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선 드리블을 연습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드리블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햄코 혼자서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드리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표 선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좀 더 난이도가 힘들어지고 더 햄코를 이용해서 축구를 더 재밌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친구랑 같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지그재그로 공을 갖고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경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자유롭게 이 햄코를 갖고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경기장에다가 햄코를 놔두고 골대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그쵸? 서로 재밌는 경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데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이벤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또 빨리 가야 되고 어떨 때는 회전을 더 많이 해야지 되고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어때요? 이 키보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키보드 이벤트를 여러 개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축구 경기를 하고 고급 기술들을 구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축구 경기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것들을 연습해 봤다면 이제는 이 햄스코 로봇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을 재밌게 움직여주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서로 햄코 로봇과 오브젝트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가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쵸? 얘를 서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앞으로 1초 이동하고 난 다음에 유치원생이 위로 올라갔는데 서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작하기를 누르고 키보드를 누르면 동시에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이 햄코 로봇도 움직이고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같이 합쳐서 움직이고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로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기 안에는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가 마음껏 움직이게끔 하는 것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82페이지예요. 자, 자이로 센서는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센서들은 하드웨어에 보시면 이렇게 센서 X축, Y축, Z축가 지금 막 변하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높은 값이 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오브젝트로 보면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자, 얘를 움직여서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다 치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움직이기만 할 거예요. 자, 하는데 자, 우선 안녕이라고 말을 할 거고요. 안녕이라고 말을 할 거고 안녕이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자, 계속 반복하기를 넣는 이유는 X축, Y축 자이로 센서를 이용할 건데 센서 값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계속 센서 값을 갖고 오면서 그 센서 값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복문 중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넣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 그 다음에 만일 뭐뭐라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X축, Y축, 가속도 센서 값이니까 센서 값을 두 개 갖고 올게요. 처음엔 X축부터 할게요. X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작으냐, 뭐보다 작으냐, 뭐보다 크냐인데 자, 첫 번째 거에서는 여기 눌러주시면 센서 값을 선택할 수 있고요. X축 가속도 값이 어때요? 마이너스 1600보다 작으냐? 그 다음에 X축 센서 값이 X축 가속도 값이 자, 플러스 1600보다 크냐? 만약에 플러스 1600보다 크다면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작다면 아니라 작다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X축, Y축 가속도 값은 이 햄코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이 햄코에 나오는 값에 따라서 뭐가 움직일 거예요? 이 유치원생 오브젝트가 움직일 거죠. 얘가 움직일 거니까 움직임에 들어가셔서 뭘 할 거냐면 바꾸기를 넣으셔야 돼요. 자, 플러스 1만큼 바꾸기. 자,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 자, 바꾸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플러스 1 하나를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X좌표 값이 11이면 1을 더하면 12가 되는 거고 12에서 1을 더하면 13이 되는 거고 계속 이동하는 게 되겠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가 되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처럼 그럼 계속 뒷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는 것을 바꾸기라 그래요. 바꾸기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측정할 거니까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주시면 코딩이 끝납니다. 이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어때요? 안녕이라고 말하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얘를 햄코를 움직이니까 움직이고 따라서 앞으로 가고 얘 햄코를 들어주니까 어때요? 뒤로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햄코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돼요. 자,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X축 값만 바뀌는 게 아니라 Y축 값들도 바꿔주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끌고 와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건 X축 값에 따른 변화, 얘는 Y축 값에 따른 변화. Y축은 Y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Y축이 바뀔 때 X좌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는 버려주시고 이번엔 Y축 값이 바뀌기. 자, Y축 값을 1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때요? 얘랑 X축 값이 바뀌면 얘를 실행할 거고요. Y축 값이 바뀌면 얘를 실행하는데 얘네 둘 다 한 번만 측정할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측정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넣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해 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X축 값을 변하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Y축 값을 움직이게 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X축, Y축만 변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동시에 값이 변하게끔 하면 어때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쵸?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 보여서 내가 얘를 마치 조이스틱처럼 움직이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햄코 로봇을 이용해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들을 해봤다면 페이지 83페이지에 있는 거는 오브젝트를 내가 이동시켜서 그 오브젝트가 이동된 거에 따라서 얘를 앞으로 가게 하거나 뒤로 가게 하는 거나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이것들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와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보면 더 재밌는 이벤트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